저기 뭐냐 좀 차분하게 오늘 내일 이제 우리 9월 대망의 모의고사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1교시는 원래 진행하던 거 1, 2교시들은 진행하던 미니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요. 어쨌든 한 2교시부터 3교시까지 시간을 조금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여러분들 흐름에 맞게끔 2018년도 9월 모의고사를 풀이를 해줄 건데 그냥 풀이를 막 해주는 게 아니라 내일 가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만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를 좀 머릿속에다가 꽁꽁 넣어놓고 가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니 모의고사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 31회차죠 오늘이. 그래서 이제 뭐 29회차하고 30회차가 지금 좀 날라가서 일단은 31회차를 먼저 좀 할 건데, 미니 모의고사 31회차 문제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채점은 다 했나요? 채점은 이거를 그래서 1번 문제가 일단 1번 문제부터 조금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미니 모의고사는 일단은 1번 문제부터 제가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그냥 기존의 풀이 방식 말고도 여러분들이 점대칭이라던가 선대칭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얘를 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2달 동안 수능시험장에 가서 좀 써먹기 위해서 사실은 요 문제가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고요. 먼저 1번 문제를 봅시다. 지금 뭐냐 하면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x라는 녀석에 대해서, 그치? 뭐라 그랬니 준서가? f1-x라는 함수가 그 다음에 얼마라고 써 있는 거야? 1 빼기 fx라는 우리가 함수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이런 조건들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fx라는 함수가 이걸 만족할 때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성립하지 않는 것을 구해라. 그래서 진입判별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1번부터 보시면은요, 1번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그냥 클래식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f0 더하기 얼마? f1이라는 친구는 얼마란 얘기야? 1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는 순간 우리는 실제로 f1이라는 친구는 1 빼기 f0이 되어서 주어진 식을 갖다가 우리가 만족을 시킵니다. 됐죠? 1번 끝.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식을 갖다가 양변을 갖다가 우리가 x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f'1-x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f'x가 되기 때문에 요게 참이면은 당연히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fx라는 함수 요것도 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호를 플러스로 통일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2번처럼 나오는지 봅시다.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거야?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f'0이라는 친구는 f'1이라는 친구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됐죠? 세 번째.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나는 게 주어진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0부터 1까지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때린 거가 얼마라고 한 거냐면은 2분의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맞나요? 그럼 실제로 fx라는 식은 우리가 얘 하나만 줘놓고 씨발 적분을 해갖고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구해줘야 되겠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걸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 파트에서 잘 기본이 되는 게 피적분 함수가 이제 합성 함수로 되어 있을 때 이 친구 말이야,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양변을 우리가 x로 적분을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치? 이 친구는 우리가 인테그랄 f 얼마가 되는 거야? 1-x dx라는 녀석하고, 왜냐하면 피적분 함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1-fx라는 함수하고 둘 다 적분을 떨어도 서로 그 값은 우리가 동일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윗끝과 아래끝이 0과 1 사이를 줬으니까 0과 1을 주자 이거지. 그러면은 일단은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하면은 1이라는 친구를 적분하면은 x가 되니까, 맞지? 윗끝과 아래끝에 0과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fx를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라고 이렇게 따로 빼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이걸 갖다가 라지 fx로 왜 내가 표현을 안 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이 값 자체가 2분의 1인 거를 증명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적분한 식 라지 fx를 이용해서 표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럼 이쪽을 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게?
마이너스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를 적분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친구는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t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환 적분을 이용하게 된다면 인테그랄 x가 0일 때 t의 값은 1이고 x가 1일 때 t의 값은 0이고요. 얘는 ft가 되는데 바로 여기 ft라고 쓰면 안 되고 이 친구 양변을 x로 미분하게 되면은 dx랑 마이너스 dt랑, 그치? 우리가 서로 동일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d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위끝과 아래끝을 갖다가 0과 1로 바꿔서 부호를 바꿔주면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걸 1로 넘겼을 때는 우리가 구하라는 거의 2배가 1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값은 2분의 1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석적인 풀이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29번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 보시면 1-x라는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한 문자로 치환해서 이런 식으로 피적분 함수가 합성함수꼴로 나와 있을 때 그 합성된 녀석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면서 우리가 적분을 적급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생각보다. 그치? 그래서 이걸 많이 쓰셔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갈게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뻔한 풀이를 하냐면은 나중에 조금 더 쉬운 풀이를 보여드릴 건데, 네 번째는 f2분의 1이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는 양변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4번도 참이 나옵니다. 자, 5번을 넘어갑시다. 5번은 뭐라 그랬냐면은 f0이 얼마라고 한 거야? 0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f0이 진짜 0이 되는 거냐? 물론 이제 1, 2, 3, 4번이 다 검증이 됐으니까 답은 100번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f0 구하기 위해서. f0이 0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없나요? 그럼 F0이 0이란 얘기는 F1은 무조건 또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1번에 의해서. 네. 그쵸? 그럼 얘는 뭐 발레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가? 발레가 안 보여요. F0이 무조건 0이 되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검증이 되면은 F1은 1이 되는 거고 1번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3번하고 4번인데, 어쨌든 간 지금 F2분의 1은 얼마라고 한 거니 또? 2분의 1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게 참이었던 거지? 네. 그쵸? 그럼 어떻게 가면 될까? F0이 꼭 0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F0이 꼭 0인지 아닌지? F0이 꼭.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F0이 꼭 0이 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답으로 써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쵸?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굳이 구할 거면 발레를 하나 구해주는 게 낫지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문제 풀이를 좀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적분 파트에서 제가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분명히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대칭과 전대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 문제가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검증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필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업 시간에 집중을 존나리 해가지고 일단은 머릿속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자, 선대칭은 뭐냐면은 x는 얼마의 대칭인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f, a 빼기 x랑 fx가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의 대칭이야?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뭐가 되더라? 대칭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지금 이해가 아직까지도 이제 안 가는 3학년 친구들은 f3-x를 fx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치? 3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다. x는 a 대칭 아니에요. 미안해요. 요렇게 되면 x는 a 대칭이지. f a 플러스 x가 된다면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뭐가 됐었어? 우리가 대칭이 됐던 거 기억나? 요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외우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f3-x는 f3 플러스 x다 그러면은 x는 3이라는 우리가 축을 기준으로, 이해가? x만큼 더했을 때와 똑같은 x만큼을 뺐을 때의 함수값들이 서로 계속 동일하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자꾸 해석을 하면은 나중에 뭘 해석을 못하냐 하면은 f 2a-x랑 fx랑 같다는 얘기도 사실은 이 세 개가 모두 같은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 넣어주는 대상에 똑같은 x를 뭘 넣던지 간에 여기다가 세모를 넣고 여기다가 세모를 넣어서 둘 다 어떤 값을 넣던지 간에 그 둘을 더하면 항상 값은 2a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값과 여기다가 집어넣을 값을 두 개를 더하면 항상 2a가 된다는 얘기는 두 개의 x의 값, 여기에 넣어야 될 x값과 이만큼의 x의 값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a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넣어야 될 값과 여기에 넣어야 될 값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항상 a란 얘기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a란 얘기잖아. 근데 그 a라는 점을 중점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치?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함수값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중점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알파를 갖다가 잡아줬다면은 베타의 값은 여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랬을 때 이게 알파가 되고 이게 베타가 된다면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x는 a가 되는 거니까 항상 그때 함수값들이 서로 동일하다는 얘기는 x는 a라는 축에 대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대칭이 된다는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선대칭이에요. 이 선대칭을 여기까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엄청 크긴 한 건데 두 번째, 이 선대칭이 끝나고 나면 무슨 대칭을 배우냐면은 점대칭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너네들이 빨리빨리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얘네들은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야. 자, f 3-x랑 f 3 더하기 x랑 둘의 함수값을 더해서 반으로 나눴더니 7이 되더래. 이게 무슨 소릴까?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에 넣어야 될 값과 여기에 넣어야 될 값이 있어. 그 두 개를 더하면 항상 6이고 걔의 절반은 3이지. 여기와 여기의 중점은 3이지. 그랬을 때 그 두 개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얘가 몇 콤마 몇 대칭이냐면은 3,7이라는 점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대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3을 기준으로 x만큼 빠지고 3을 기준으로 x만큼 더했을 때의 두 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게 나오지만 그거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7이라는 얘기는 이 점과 이 점의 함수값의 중점은 항상 7에 가 있어야 돼, 안 가 있어야 돼? 가 있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 점 자체는 이미 몇 콤마 몇 대칭이라는 얘기다? 3,7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미 뭐가 되는 거다? 대칭이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 1번 문제의 풀이가 조금 더 새로워지는 게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그대로 이 친구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 문제를 다시 풀어보자. 이 개념을 가지고 저 친구가 사실은 뭐냐면은 2분의 f1-x 더하기 fx라는 함수의 값은 2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몇 콤마 몇 대칭인 함수라는 얘기야. 점대칭 1 콤마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눈 건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1이 아니라 몇 콤마? 2분의 1 콤마 2라는 점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되는 함수야? 대칭이 돼야 되는 함수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빨리빨리 해석을 해나가야 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은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이야. 우리는 수능 2달 남겨놓고 이걸 지금 아직도 안 해오고 있고 돌겄다. 자, 여기가 이제 무슨 축이냐? x축이지? 여기가 무슨 축이야? y축이지? 그럼 2분의 1, 2라는 점에 대해서 사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대칭이 돼야 되는 거야. fx가. 그럼 그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 그래프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지금부터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1번에 뭐라고 써있니, 문제에서? f0 더하기 f1은 항상 얼마래? 그치? 근데 f0은 여기 함수값이지, 얘들아. f1은 여기 함수값이지.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과 여기 함수값의 중점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 맞아? 아, 잠깐만. 이거 식 맞니?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 아니지. 이게 얼마니? 맞나 이게? 이게 얼마지? 이거 식 변경하면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 이게? 아, 이게 얼마 돼야 되는 거야? 잠깐만. 2분의 1 돼야 되는 건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이렇게? 아, 그럼 2분의 1 콤마 몇 대칭이 되는 거야? 2분의 1 대칭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아, 그럼 여기도 2분의 1이네. 잠깐만. 그쵸?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함수값과 여기 함수값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는 게 2분의 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는 거니까 기억은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툭툭 가는 거라고. 자, 그래서 1번은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2번 문제도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 그래프 가지고 얘들아. 그치?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대칭이니까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하지. 그러니까 패스. 자, 3번 보자. 3번 문제는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적분한 거 구하라 그랬지? 그럼 여기 이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재밌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얘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 부분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우리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해가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훅 자르면 이 부분의 넓이가 이 안의 넓이로 쏙 들어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넓이는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길이는 1이지? 여기 길이는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는 실제로 0부터 1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4번 문제 f 2분의 1은 2분의 1이니 당연히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대칭이니 2분의 1, 2분의 1 대칭이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4번 끝. 5번은 꼭 여기가 0,0일 필요는 없다. 끝. 이런 식으로 점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문제의 풀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고. 맞아? 얘가 이걸 분명히 내가 수업 시간에 했다고. 씨발 기억을 못하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점대칭과 선대칭 이 친구가 뭐야? 우리가 선대칭. 근데 이 선대칭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x는 a라는 축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가 대칭이라는 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서 영현아 얘가 몇 콤마 몇이다? 3,7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도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되면은 내일 모의고사에 5등급 나와버리면 이제는 갈 데가 없잖아. 그냥 의미가 없잖아 더 이상. 응? 그러니까 내일 최선을 좀 다해서 여태까지 근데 수능은 정직해요. 본인이 공부한 만큼만 딱 나와 점수가. 아주 칼 같아. 앉아있었던 시간 말고 공부한 척했던 시간 말고 진짜 공부했던 시간 그대로 반영돼 점수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공부한 시간 그대로. 그건 뭐 방법이 없어. 그거는 찍어서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거는 이미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거 되게 정정당당한 시험 맞아. 물론 자기 컨디션이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변수들도 있지만은 그 변수보다는 사실은 좀 더 솔직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 내일 거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도 좀 해.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 그건 이미 그렇게 내가 벌린 일인 걸 너네가.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남은 2달 동안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방어전을 펼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공부 안 하면 그냥 뭐 쓰러질 것 같지 않고 견딜만 하고 고3 생활이 뭐 그냥 조금 그럭저럭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2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뭐 돌아가면 뭐 또 해야지 뭐 약간 이런 식이라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이러면 이제 점수 안 나온다. 내일 영현아 아무튼 나오는 성적 봅시다. 잘. 그러니까 내일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여러분들 제발 잘 보고 수학만 또 잘 봐야 될 것도 아니잖아. 다과목도 여러분들 최대한 잘 보셔서 일단은 지금 수학은 최대한 올릴 대로 올려놓고 타과목도 같이 베이스로 계속 깔고 가줘야 되고 아마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으면 공부를 제대로 한 건 아니야 솔직히. 진짜 죽고 싶어야 돼. 진짜 자살. 그걸 아이는 가야 돼 항상. 얘기하잖아.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자 1번 문제는 해결됐어요. 2번 3번은 해결되니 안 되니? 2번 3번 해줄 거 있어 없어? 2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점근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내일 2차 곡선이 나오는데 그치? 이따가 제가 총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2차 곡선 파트들은 여러분들이 4점짜리가 끝 나오던 3점짜리가 나오던 일단은 제일 먼저 써먹어야 될 게 바로 누구냐면은 정의를 먼저 써먹어야 되는 거죠. 2차 곡선이라는 거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다 싶으면은 내가 얘의 정의를 제대로 썼는지 먼저 점검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고 가는 게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영현아 잘 들어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빼놓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거에 2018년 9월 모의고사 27번에 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생각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어진 조건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야 문제가. 자 일단은 얘부터 먼저 가고요. 이따가 제가 2교시 3교시에 걸쳐서 2018년도 거 그러니까 작년 9월 모의고사 총정리해 드릴 테니까 내일 가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분석해서 거기다가 빽빽하게 필기를 해서 집에 가서 그거나 한번 쳐보고 자. 그게 답이야. 어쩔 수가 없어. 자
2번 문제 보자고요. 2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준석이가 이제 풀어놓은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이제 X축이고 Y축인 포물선이 하나가, 이 쌍곡선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쌍곡선에 그림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보고 그려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는 그려주자고. 그래서 이 쌍곡선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이 우리가 3,0과 마이너스 3,0을 꼭지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지.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제가 표현을 하면은 3,0이 되고요. 초점의 좌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초점의 제곱이 12니까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2루트 3,0이 초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두 개의 초점이 이쪽에도 하나가 잡혀 있고 이쪽에도 하나가 잡혀 있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쌍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P가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 점P의 X 좌표는 양수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1사분면과 4사분면 라인에다가 잡아준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FP랑 PQ가 길이가 서로 동일하게 되게 만들어주는 Q의 좌표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F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F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FP의 길이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리고 PQ의 길이는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Q의 좌표들을 구하세요. 이렇게 한 거지. 얘가 움직일 때마다. 맞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위에 점 Q가 돼야 되냐면 Q는 F'P라는 점 위에 뭐가 있대? Q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이걸 우리가 만드는 순간 내가 뭘 써야 된다 문제를 풀 때 정의를 바라보는 거지. 쌍곡선이라는 거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인데, 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주축의 길이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은 차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6이 돼야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Q는 어디 잡혀 있는 거냐면은 실제로 생각을 해봐라. 어쨌든 Q라는 친구랑 이 길이랑 동일해야지. 여기 위에 Q랑. 그럼 여기 어딘가에 Q가 이렇게 잡혀 있겠어? 안 잡혀 있겠어? 그러면은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나, 이 길이에서 이만큼의 길이를 빼나, 둘 다 동일하게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네. 그러면은 P의 위치에 따라서 어차피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거고, 여기서 Q가 이런 데 잡혀 있다면은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여기도 6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를 뭐로 갖고 중심으로 갖는, 맞아? 우리가 반지름이 6인 원의 일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원의 일부가 돼야 되냐면은 X라는 점의 좌표, 즉 P의 좌표는 이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한없이 우리가 크게 잡혀 있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 무슨 선이 있어? 쌍곡선은 점근선이 있지. 그래서 이 점근선과, 이게 좀 쌍곡선이 그림이 그러네. 점근선과 점근선만큼의 직선을 가질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점근선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점근선은 기울기가 여러분들 지금 얼마니? 뿔마 A분의 BX니까 3분의 루트 3X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탄젠트 몇 도가 3분의 루트 3이니? 탄젠트 몇 도가 3분의 루트 3이야? 영현이 이거 이해가? 30도지? 그러니까 이게 몇 도까지 올 수 있는 거야? 와봤자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 그럼 아래로도 몇 도까지 갈 수 있는 거야? 30까지 갈 수 있으니까는 전체 중심각이 몇 도인? 60도고 반지름이 6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전체 부채꼴의 둘레는 12파이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360분의 60도인 6분의 1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얼마가 되는 거다? 좌추의 길이는 2파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2차 곡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처음에 올라가서 기백 초창기에 시험 볼 때 저 문제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정리하시고요. 점근선까지만 가야 되는 거지, 진우야. 점근선을 벗어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니까는 이때 이 점근선이 기울기가 30도잖아. 그러니까 얘도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39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됐나요? 영현이 미심쩍은 거 질문해라. 이따가 아무튼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내일 모의고사 총정리 할 테니까 성공하자. 실패해서 좋을 건 없잖아, 항상. 3번 문제는 안 해도 되니? 준서가. 자, 했어? 다음 장 넘겨봐. 4번하고 5번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4번 문제 뭐 나오니? 정팔면체 나오죠? 네.
정팔면체 이면각 구해야 돼요. 정사형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정팔면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정팔면체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보기가 껄끄럽게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팔면체의 형태를 그냥 보구니까 그려가지고 이면각의 크기를 지금부터 구해볼게요. 여기 지워도 되나요? 오케이. 영현이 내일 점수 잘 나오겠지? 방학 동안 하고 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올 4등급? 올 4등급은 조금 무리 있는데 올 4... 그러니까 내일 영현아 봐갖고 너 5등급 다 넘어서 나와버리면은 너 극동대 쓴다 그냥 원서 알지? 장난하지 말고 못 가 너 거기 정시로 그러면 알았죠? 써 시키는 대로 해 그냥 못 가 정시로 그렇게 되면 일단 써놔 그러면 무조건 자 4번 봅시다 일단은. 자 4번 문제가 뭐니 영현아? 정팔면체 있지? 정팔면체. 정팔면체를 조금 우리 그냥 보기 좋게 그려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지만 미안해. 자, 이런 식으로 정팔면체가 사실 정팔면체가 너무 왜곡이 되긴 했는데 그림이 여기 정팔면체가 있다고 칩시다. 아이고 선들이 또 이러네. 됐나? 그치? 자 정팔면체인데 보자 영현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ABC랑 ABC랑 BEF 찾아봐. ABC랑 BEF. 걔네들은 꼭지점 B에서 만나 안 만나?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두 삼각형의 이면각 구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면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엔 뭘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는 요 친구를 그치? 요 친구랑 정사형을 시켰을 때의 우리가 면적을 구하라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어쨌든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야? 얘랑 이면각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지. 왜냐면 이 친구를 여기 정사형 시키나 이 친구를 여기 정사형 시키나 서로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동일해 안 동일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한 면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니? 2라고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 그럼 이쪽 면에 있는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루트 3이 되는 거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얘네 둘의 이면각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뭐가 되는 거냐? S1이 되는 거네. 됐죠? 두 번째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CBF랑 BEF 찾아봐. CBF 선 그려봐. 그리고 BEF 선 그리고. 그러면 CBF랑 BEF는 누굴 얘기하냐면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두 정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거 맞니 안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랑의 이면각의 크기 하나 알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쵸?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일단 좀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생각을 할 거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니까는 지금 먼저 두 번째 거는 여기 루트 3에다가 그치? 이때 이면각의 크기를 내가 세타2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2는 S2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코사인 세타2부터 한번 구해볼까? 코사인 세타2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2 제가 그래 구해드릴까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중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요. 이렇게 삼각형에 이 정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여기다 중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요 얘네들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 루트 3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 길이도 얼마 되는 거니 영현아? 루트 3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변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양 끝에 있는 요 꼭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쭉 이어주면서 삼각형이 하나가 쭉 이렇게 이어주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루트 3인 거고 그건 알겠고 여기 길이가 2니까는요 여기 길이가 지금 높이를 먼저 알아서 높이의 2배를 하면 되잖아. 그럼 요 길이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2지? 2루트 2인가? 루트 2 아니야? 이 길이가? 이 길이 루트 2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지? 그럼 여기 높이는 얘 제곱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그럼 루트 2 되는 거네. 그럼 여기 높이는 2루트 2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코사인 세타2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루트 3 얼마? 2루트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단면화 시키면은요.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니?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코사인 세타2는 빨간색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만큼이 세타2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럼 우리 요거 제곱은 얼마야? 8은 요거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 6 곱하기 코사인 세타2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2는 얼마가 되냐 하면은 얘 1로 넘기면은 2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둔각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 결국에는 값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어 없어? 맞나요? 그래서 일단은요. 저기 뭐지? S2 값인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또 이것도 얘기해야겠다.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가 붙을 수가 없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치 항상 절대값이지. 왜냐하면 이 이면각이 지금 서로 뭐야? 둔각이잖아. 그럼 실제로 우리 둔각 써야 돼? 예각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는 거야 넓이는? 3분의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넓이가 마이너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를 해야 되냐면은 S1의 값을 갖다가 구하려고 가보자 이거죠. S1의 값을 구하러. 그럼 S1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느 거? 지금 S1하고 이제 S2는 구했잖아 우리가. 그럼 이제 S1 구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얘네들이 똑같지? 왜 똑같니? 지금 이 두 노란색이 이루는 가게 크기랑 이렇게 옆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똑같은 게 뭐를 해줘야 될까?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나오는 그러니까 저기 뭐라 해야 되지? 노란 색깔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저 이렇게 보고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뒤에 거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보는 건데 약간 좀 왜곡돼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그 맞물리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그럼 위에서 내려다 봤다는 거야? 아니, 그 위에 지금 제가 쌤이 이렇게 노란색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디? 노란색. 이쪽? 여기? 네, 거기 있잖아요. 그 여기 뒤에 이 뒤에 이거? 네, 맞아요. 그거랑. 그치 이거잖아. 왜냐하면은 맞아. 이거야. 이거를 얘는 얘랑 동일하잖아. 맞아요. 평행하잖아. 평행하니까. 그럼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는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이랑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하지. 다시 영현아 한 번 더. 이쪽 면하고 서로 평행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앞에 면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요 면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를 일로 넘겨서 요 면과 요 면이 이루어지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정팔면체는 또 이걸 돌려버리면 다 똑같으니까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아까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랑 다 어때야 되는 거야? 정팔면체니까. 정이야 정. 위아래로 지금 내가 좀 늘려놔서 그렇지 이게 딱 정이라고. 그러니까 다 돌리면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고. 그러니까는 여기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이 이 친구의 2배를 해주니까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3분의 2루트 3.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낫겠네요. 됐지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얻어가야 될 게 뭐야? 정팔면체에서 이면각이나 이렇게. 그쵸? 아니면은 얘랑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들이 서로 어때야 돼? 항상 다 동일한 거야. 왜?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일로 가는 거거든. 그럼 이게 한 모서리에서 이렇게 만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내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든 거야. 그치? 됐죠? 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5번인가? 5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5번엔 별표 치세요. 5번은 조금 문제 난이도가 있으니까 5번은 별표를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봅시다. 5번 어렵나요? 5번은 이제 식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극한값을 구하는 게 문제죠? 오케이. 알았어요. 내일 모의고사를 보는데 극한값을 구해야 되겠는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 세타가 얼마가 되는? 그치? 이 친구의 영원한 친구는 누구라 그랬어 내가? 그렇지. 기억하라 그랬잖아. 알았죠? 이 친구와 누가 베프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베프입니다. 베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야, 얘는. 알았어?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렇지, 이때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선생님, 여기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면 2의 n제곱분에 그래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라고. 여기가 영현이면 여기도 영현이로 둘이 서로 영원한 친구가 된단 말이지. 영현이의 친구는 영현이니까. 맞아?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야. 자,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갈 테니까는 5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됩니다. 이런 거 못하면 안 돼요. 4등급 맞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문제까지 소화가 되는 게 4등급이야. 노력이 필요하다고, 노력이. 자, 보자.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안 더워. 좋댔다 그랬지, 그러면, 분명히. 자, 자, 그래. 함변의 길이가,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2의 n제곱인 원이 하나가 와 있대요. 잘 안 보이나, 이게? 카메라에? 2의 n제곱인 원이 하나가 와 있대요.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점 P가 2의 n제곱 콤마 0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영현아, 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반지름이잖아. 그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2의 n제곱이란 얘기지. 그럼 이렇게 연결한 이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 길이가? 2의 n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점 Q가 있는데 이 Q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여기를 H라고 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선 여기 또 우리가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것만을 딱 줘놓고 우리 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리미트 누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OQ 길이분의 OQ 길이와 PH 길이의 곱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OQ 길이는 2의 n제곱이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누구의 길이가 중요한 거냐면은 P부터 H까지 이 파란색 요 부분의 길이가 중요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도대체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호의 길이를 줬으니까 반지름을 아니까 중심각을 알 수 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R 세타가 되는 거죠. R이 얘고 거기에 세타를 곱해서 파이가 됐다는 얘기는 얘의 중심각이 2의 n제곱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중심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됐어? 영현이 다시? 그러면 우리는 여기 길이는 바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여기 길이는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 길이는 여러분들 중심각의 크기도 알고 있고요.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밑각의 크기도 알고 있고요. 2의 n제곱도 알고 있으니까는 2의 n제곱 코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지금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pH의 길이는 전체 반지름인 2의 n제곱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 맞니, 안 맞니? 그래서 우리가 선분 pH라는 길이는 2의 n제곱에서 우리가 2의 n제곱 곱하기 코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를 빼준 게 되는 거 맞아요. 분배까지 해버렸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러 떠나봅시다. 그래서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이 나오고요. 거기에 또 곱하기 2의 n제곱이 나오고요.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의 극한값을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게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은 얘는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맞죠?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에 가까이 가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0에 가까이 가서 꼴로 굳이 얘기하자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의 극한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무한대 곱하기 0꼴의 극한값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미적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0 곱하기 0꼴은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뭔가를 새롭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어떤 하나의 꼴로 보는 게 아니라 식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저 새끼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식을 어떻게 하겠다?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어. 수능시험장에 나왔는데 불현듯 이걸 딱 보니까 보근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영원한 친구는 무조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기억을 하라고 미적분 2를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차고 넘치도록 했어. 맞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여기에 분모와 분자에 얼마를 곱하는 거야? 1 플러스 코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 분의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를 우리가 붙여주는 거지요. 맞아요.
그럼 왜 되냐면 이 친구는 여러분들 사인 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사인 제곱 2의 n제곱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요 이 친구가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식을 이쁘게 정리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잘 들어봐라 1 플러스 코사인 2의 n제곱분의 파이라는 친구분의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2의 2n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2의 n제곱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이거는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이 가니까 극한값은 2야. 여기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x분의 사인 x는 1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얘는 지금 0에 가까이 가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거 맞아? 근데 이게 요만큼이야 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한번 와줘야 되냐면 2의 n제곱분의 파이의 제곱이 왔을 때 비로소 얘랑 극한값이 1에 수렴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서 찾아줘야 돼. 다시 영현아. 근데 이렇게만 그냥 곱해놓으면 돼? 안 돼? 미친놈 아닌 이상. 위에 분자에다가 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2의 n제곱분의 파이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지금 얘는요 여러분들 극한값 구해봅시다. 얼마로 갑니까? 2로 가까이 가요. 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갈 거 아니야. 파이를 2의 무한대의 제곱으로 나누면 파이는 씨발 3.14잖아 결국에는. 이걸 막 문자로 보고 있으면 이제 마포대교 가서 죽어야지. 그냥 죽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2 되는 거 맞죠? 이 친구 어떻게 되는 거니? 얘랑 지워졌죠? 근데 여기 2의 n제곱의 제곱이랑 2의 2n제곱이랑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러면은 2분의 뭐만 남는 거야? 끝. 정리하세요. 네, 분명히 얘기했다. 수능시험장 가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온다면은 무조건 걔의 짝꿍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야. 그걸 처리를 내가 몇 번이나 하는데 그거 안 하고 나면 어떡할 거야 문제를. 베스트라니까. 맞잖아. 원이 나왔어. 반지름을 사용하라고 했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쓰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영원한 친구야. 이런 거 계속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자꾸 무슨 막 두려워하지 말고 이 씨발 이거 뭐 보니까 이거 무슨 말 했지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하고 나서 무슨 얘기했지?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자꾸 머릿속으로 대굴대굴 굴려서 자꾸 찾아. 추억 찾아야 돼. 그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0 곱하기 무한대 꼴인데 로피탈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쵸? 식변형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것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그냥 애들이 그냥 개나 소나 다 20까지 만들 거야. 이거 못 만드는 친구 별로 없을 것 같고 극한값을 이렇게 구하는 거에 대한 팁들을 여러분들이 좀 까먹은 거야. 그냥 이렇게 대놓고 나왔으면 바로 얘가 생각이 날 텐데 생각이 안 나게끔 살짝 숨겨놓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수학자를 하려면 결국엔 숨긴 거 잘 찾아야 돼 또.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작년 9월 거니까 오늘 한다니까 다. 오늘 문제풀이보다는 실전 감각, 실전에서 어떻게 할지 내일 가갖고, 그치? 내일,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냐, 요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 거, 한 문제 또 넘어갑시다. 32회로. 32회 1번부터 갈게요. 32회는 1번부터 갈게요. 풀었니, 영현아? 숙제? 아니, 성적이 이게 오르겠냐, 영현아? 내일 개판 나오겠냐? 양심이 있으면 이거. 이 성적이 오를 것 같아? 준우야 어쩔게요? 이 성적이 나올 일이야 이게? 날도둑놈 아니야 완전. 그래 놓고 내일 우울해하지 말자. 그냥 안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네, 1번을 보고 있어요. 1번. 그래요.